생각나는 질문이 네. 그 강의 중에 동정심이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동정심으로 이제 자영업자 대표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어, 대표님을 제가 보면 나이가 어리신데도 동정심이 굉장히 깊고 많고 하시는데 그게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나시는 건지 저도 솔직히 동정심이라는 거를 누군가를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님도 이제 대표님의 그 동정심에 의해서 배려에 의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콘텐츠를 보면, 이 막 말씀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려고는 하시지만 그분들이 막 동정심이 있다 이런 건 제가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콘텐츠 중에 대표님하고 이제 뭐 5개월 정도 함께 하면서 제가 이제 대표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정심이 만들어져야 되는, 저도 이제 동정심이 많아져야지 부자가 되는 건지, 또 저를 생각해 보니까 동정심을 갖고만 있었던 건지, 거기에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인가? 음, 남이 나를 동정심을 주는 걸 갖고만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질문이 되게 좋아요. 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고요. 그, 저는 동정심 하면, 우리가 고상한 척하고 얘기를 하면, 동정심이 많아야 되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야 되고, 어, 이렇게 보통 또 대답을 하거나 또 이런 인터뷰가 우리가 보통 거품을 띄고 하면 들을 게 없어요. 예.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저는 풀고 싶냐. 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정심은 있어요. 진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예, 진짜 사람마다 동정심이 있는데 아까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 네, 얼굴에 이미 가지고 있는데 표현할 때는 되게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동정심이 대부분 아니에요. 물론 아, 엄마 아빠로서 얘기하는 거, 이 가족이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을 동정심이라고 하는 마음 키워드를 어디서 어떻게 꺼내 쓰는지를 보면 가족한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 네.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좀 그렇더라. 엄마가 이렇게 해봤더니 좀 아니 나처럼 살지 말라. 뭐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녀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예.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맞죠? 내가 네네. 이거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했는데 너도 좀 그 삶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좋은 도구도 쓰고 PCM 교육도 듣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 표정에서 봐봐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맞죠? 네네. 예, 근데 이거를 좀 더 이게 기술적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진짜 상대방이 이거를 하지 말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보통 시도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랬을 때 저는 누구나 다 동정심은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 동정심을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동정심은 누구나 타고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근데 동정심의 범위가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가는 거랑 친구들에게 또 동정심을 가지고 가는 거랑 타인의 생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동정심 가져가는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네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동정심을 가져가나 모르는데 말 그대로. 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안에 옆에 학교 다닐 때 내 옆에 계속 앉아 있거나 우리 학교 다녔다는 명분으로 동창이잖아요.
네네. 동창은 아는 사람이고, 그냥 내가 자영업자를 처음 받거나 뭐 사업자 하나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 이게 말이 안 되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우리 가게 와가지고 무슨 제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품도 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네. 내가 몰라. 나를 몰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은 게, 그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인연이라고 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실. 네. 안 그래요? 네네, 근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여기까지 복잡하고 깊게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음, 안다는 게 어떤 의미고, 동정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내가 한정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동정심에 대한 범위가 한정적으로 고립된 사고 방식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동정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이제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들 들어보면 와닿지 않는 내용들 되게 많지 않아요? 현실을 네. 보지만 가능성을 투자해서 그걸 목표도 타겟층을 1억 벌 것도 10억을 타겟다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몇십억, 몇백억, 심지어 몇천억, 심지어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네. 우리한테는 그게 안 와닿을 수도 있고 그게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대체 이 세상에 누가 그러면 합리적이고 누가 비합리적이냐 이것까지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정심을 하나를 물어봤는데 이게 네.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거론돼요. 예. 뭐, 책임이 없으면 동정심하고 연결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좀 기술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다고 동정심도 있지만 생색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네, 그 맞아요. 동정심이 앞서 있는 것보다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키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되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굉장히 생색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되게 디스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네네. 예, 근데 이런 사람마저도 사실 동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동정심이 있는데 동정심을 앞세워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한테는 모르겠어요. 가족한테 내가 봤을 때 남편한테 와이프한테도 그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예, 이게 그냥 드러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만 뭐 안다고 하면 엄청 그러는. 그러니까 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이거예요. 동정심의 범위에 따라서 저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살지 않았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동정심, 뭐 자영업자 만났을 때도 동정심, 그냥 자영업자가 우리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동정심을 가지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하고, 내가 행복할 줄 알고, 내가 돈 벌 줄 알고, 내가 진짜 똑똑한 소비를 할 줄 알다 보면 내가 세상을 많이 바라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몇 천만 원짜리 돈을 지불하고, 지불하고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런 네.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리뷰 같은 거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관점이 넓어졌대. 다른 거 바뀐 건 없어. 관점이 넓어. 막 몇 천만 원씩 교육을 주고 지불했는데 관점이 넓어졌대. 원래는 이렇게 봤더니만 이렇게 봤대. 이렇게 보기 위해서 몇 천만 원도 지불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정심 하나도 이렇게 보던 걸 이렇게 지불하기 위해서는 뭐 돈을 지불하든 내가 경험을 추가로 남들과 다르게 하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를 혹시 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 동정심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바이스 강이 약간 인문학적으로 풀었는데 이게 어떻게 매출하고 연결되고 이게 어떻게 돈하고 연결되는지를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실 동정심도 하나의 심리라는 거예요. 예. 네. 이 네. 심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멘트가 달라져요.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 멘트가 더 강력할 것 같아요. 동정심이 없는데 동정심이 있는 척하는 사람 멘트가 더 강력할 것 같아요. 동정심 있는 척이 아니라 있어야죠, 원래. 있어야죠.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있냐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있는데 단지 이 우선순위에서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막 인터뷰에서도 고상한 척 착한 척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PCM에서 얘기하잖아요. 멍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정신병자들을 얘기하고 오히려 예,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팩폭을 날리는 이유는 동정심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제발 왜 이걸 못 보고 지금까지 왜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 왜 맞아요. 한국에서 제대로 살 줄 몰라? 왜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만 하고 진짜 제대로 돈 바꾸기 위해서 왜 이런 예술을 하지 않냐? 왜 이런 도전을 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 wake up, 좀 일어나라 좀. 고립된 사고 방식을 좀 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날 때 됐다. 예. 그럼 네.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왜 후진국의 마인드 여기에 초가집을 짓고 있냐? 다른데 뭐 남들이 뭐 땅 샀다면 배 아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좀 땅을 사라 여기에. 그래야 여기에서 물을 줬을 때 아이스강이 인터뷰를 얘기할 때 살짝 건드려놔도 여기서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고 여기서 자라야지. 엉뚱한 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 나라가 뺏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가격이 뭐 비트코인이 없어지고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음.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정리하자면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동정심은 단순히 동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심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와, 저도 그 PCM을 만나기 전에 동정심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배우다 보니까 동정심이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지니까 이제 자영업자 대표님을 나갔을 때 그전 미팅이랑은 완전 또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아, 그런 게, 음,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동정심을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안내를 이렇게 주느냐가 맞아요. 중요하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싹이 조금씩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악어로 태어났던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의 배경 환경에 따라서 맞고 자라면서 막 나쁜 사람이 됐거나 아니면 거기에 배경을 보면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네, 자기만의 아픈 그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유전적으로 되게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되게 저는 관상 같은 걸 사실 잘 믿진 않는데 관상 없지 않아 요즘에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도 좁고 있잖아요. 막 되게 생각이 모르겠어요. 이마 좁은 사람 또 이걸 보고 바로 구독 취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되게 뭐라고 하지?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들어 안 가고 여기에 들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마저도 변한다고 내가 믿는 게 내가 착각인지 내가 너무 순수해서 그렇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이제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소통하는 거를 가짜로 동정심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 예, 네, 모르겠어요. 그때 말을 할 당시에는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말이 제일 의미가 없는 게 말을 안 지키는 게, 안 지킨 사람이 많다는 거지. 예, 말을 할 네, 때는 진심이에요. 막 다 줄 것처럼 막 다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지키는데 너무 귀찮아. 너무 많은 헌신이 들어가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요 질문이 하나 딱 들어왔을 때, 아니, 대부분 사람이 이렇거든요. 그것 또한 관점의 차이고, 그것 또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게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말을 해서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보통 있잖아요. 돈을 쫓는 사람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돈을 벌려고 동정심을 쓸 거냐, 아니면 동정심을 써야 돈을 벌 거냐, 이거죠. 네, 아, 네네. 이 차이인 것 좀, 같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 네네. 네. 근데 이게 딱 그래서 들어보면 사실 한 끗 차이인데, 방향성은 앞으로 1년, 2년 계속 가다 보면 뽀록이 나거든요. 완전 다르거든요. 네, 돈을 쫓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특히 특징이 뭐냐면 고상한 척 해요. 그리고 자기는 특히 돈을 이게 뭐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가 뒤에 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 다 돈하고 연관돼 있어요. 음, 예. 약간 이런 거예요. 한번 아드님하고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너 집 나가 하면 안 나갈걸요? 계속 안 나가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지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나가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아, 난 그래도 엄마가 좋다고, 뭐, 난 그래도 엄마 밥이 좋다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얘기하다가 나가잖아요. 어느 날에 나가잖아요. 나가는 이유를 보면 이 새끼가 돈이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예, 자녀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작은 걸 얘기했지만 큰 덩어리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 돈을 쫓으면서 우리가 항상 그 강의자들의 책을 내거나 아니면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성장해 왔는지 그 사람들을 키워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릇이 안 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나쁜 사람 많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 보기보다는 이제 아, 이런 사람 키워주면 안 되는데 약간 그 정도로 그릇이 안 된 사람 되게 많다는 거. 이제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들이 이제 많이 생각나요. 아닌, 아닌. 네. 아, 네. 대표님, 그 동정심을 잘 배워서, 어쨌든 동정심이라는 것도 좀 교육을 받으면서 좀 예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PCM 만나서 많이 이제 다듬어지고, 쓸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잘 안 잡혀지면 전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나 책임. 자신에 대한 책임, 타인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는 발전하면서 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네.